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국내외 중학생들이 이것만은 알았으면 이렇게 하면 명문대가 보인다라는 얘기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수시로 이렇게 입시가 바뀌고 아이들은 꿈을 잃어가고 어머니들은 불안하고 이럴 때 정말 꼭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난 시간에는 초등학생이 알아야 하는 5가지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또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는 데에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이기도 했고 엄마표 학습에 대해서도 해봤고, 그리고 대치동에서 학원도 다녀보고 인강도 해보고, 그리고 해외를 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국제학교 학생들의 패턴도 보면서 아이들이 보다 글로벌하고 또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고 노하우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모아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중학생 때 준비해야 되는 수학과 영어 준비법인데요. 먼저 어떤 강사들은 선행이 나빠, 어떤 강사는 한 학기에서 1년이면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각각 다를까요? 그건 바로 아이가 문과형인지 이과 계열로 갈 건지, 영재고 준비를 하는 아이인지, 또는 해외 대학을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그 수학 방법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선행이 무조건 나빠, 또는 한 학기만 하면 돼, 1년만 하면 돼, 이런 식이 됨으로써 학부모님들도 또 학생들도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문과 계열일 경우에는 한 학기 또는 1년이면 고등학교로 올라가서도 충분히 시간을 확보하고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과 계열을 지원할 학생들은 아이들이 좀 더 강도 깊게 그 분야를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학도 찬찬히 준비하기 위해서 선행을 가능한, 할 수 있는 만큼 선행을 해두시는 것은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서 시간도 세이브하고 다른 과목도 찬찬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 수능부터 문, 이과 구분 없이 수학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문과생들의 수학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는 점 유념해 두세요. 그리고 영재고를 준비하게 될 때에는 또 이런 부분과 또 다르게 수1까지 대략적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 사고력과 경시형 문제들을 좀 더 많이 풀어봐야 한다라는 그런 다른 점이 있고요. 해외대는 국내대와 다르게 지원해야 될 때 어떤 포텐셜, 자기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학 경시대회나 학술지에 게재를 하거나 아니면 논문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기가 이과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활동들, 동아리 활동들 같은 것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해외대를 지원하겠다 할 때에는 적어도 이런 부분을 같이 준비하셔야 한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아이가 가야 하는 그 방향이 있잖아요. 그 방향에 맞게끔 준비하시는 거, 이것이 중학교 때 정말 필요한데요. 이런 준비를 해두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아이 성적이 고등학교 때 최상위권을 누리는 데에 아주 탄탄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사실 영어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지원할 대학에 따라서 다른데요. 영어가 옛날과는 다르게 등급제고, 그래서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유형을 파악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를 알고서 중학교에 있는 영어를 대비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이 좀 더 글로벌하게 키우고 싶잖아요. 스타트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해외 연수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영어가 빠질 수 없죠. 국제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라고 해서 중학교 때는 굉장히 글들을 잘 쓰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단순히 영어를 그냥 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쓰고, 뿐만 아니라 모든 숙제가 영어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글쓰기 부분이 많이 심화되어야 하는데요. 여기뿐 아니라 이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글쓰기를 가지고 영어 소설도 출간하고 해서 대학의 스펙으로 제출하게 돼서 명문대에 합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영어는 그냥 단순히 영어에 그치고 쓰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라고 해서 창의적인 글쓰기, 이 부분을 준비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두 번째는 공부 습관 잡기인데요. 이 부분도 정말 간과하기 쉽죠. 우리 왜 3살 벌은 여든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중학교 때 습관이 정말 아이가 성장해서도 그 습관이 그대로 남더라고요.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IQ보다는 메타 인지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가 공부를 할 때 그 공부의 습관을 잘 잡아주시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자기에게 잘 맞는지, 아침형인지 아니면 밤에 공부하는 게 능률적인지, 또 공부하는 장소가 집인지 또는 도서관인지 카페인지 기타 등등 자기가 공부하는 그런 패턴을 찾아가야 한다고 봐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부랴부랴 하나 이런 게 방법이 좋대 하고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고 또 저런 방법도 시도하다가 보면 막 성적이 꼬꾸라치게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탄탄히 준비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는 자기의 패턴을 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그때 공부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 이렇게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고 가장 능률적인 그런 방법과 공부 시간을 찾아서 공부 습관을 제대로 들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는 게 중학교 때 아주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는 아이가 속여도 지혜롭게 넘어가기예요. 아이가 뭔가 학원도 빼먹기도 하고요. 부모에게 막 속이기도 해요. 이럴 때 막 잡으려고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부작용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와 다른 대처법이 필요한데요. 한 예로 어떤 집은 아빠가 체육교사셨는데 아이를 모범적이고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뭔가 거짓말하거나 또는 아이가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굉장한 체벌을 했어요. 그 부작용이 중학교 때 나타났는데 아이가 그 스트레스를 다른 반 학급 친구에게 아주 격렬하게 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무려 여러 차례 학교를 옮겨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르게 잡겠다고 아이를 쥐어잡거나 체벌을 하거나 하게 될 때에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어머니가 살짝 귀띔을 해주시기를 이럴 때는 아이를 살살 달래가며 키워야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그 방법하고는 좀 다르게 중학교 때에는 아이가 학원을 빼먹었다 해도 또는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 해도 이걸 가지고 뭔가 체벌을 하고 바르게 키우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넘어가 주기도 하고 좀 살살 달래가면서 그래 가면서 끌고 나가면 성공이다라는 거죠. 중학교 때는 그래서 그 방법이 다소 초등학교 때와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고 아이를 잘 구슬려서 잘 달래서 바른 길로 가는 그 방향이 맞기만 하다면 지지해주고 좀 속아도 주고 그것이 기다려도 주고 믿어주고 이런 방법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번째는 체력 관리인데요. 중학교 때 뭐 체력 관리 이런 거 크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정말 중요한 국영수 막 이런 데 어떤 신경을 쓰느라고 아이가 뭐 체력을 뭐 훈련시켜고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은 크게 못 하거든요. 그런데 멀리를 봐서 고등학교 때에는 왜 그러잖아요. 엉덩이 힘으로 공부한다 뭐 이럴 만큼 엄청난 그런 에너지 그리고 체력이 소모되는데요. 그 체력 관리가 되지 않은 정말 허약 체질의 아이가 있었어요. 머리도 너무 좋고 진짜 똑똑했거든요. 그랬는데 고등학교를 가서 도저히 체력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은 휴학을 여러 차례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됐는데요. 체력 관리를 꼭 해두셔야만 고등학교를 올라가서 정말 성적 올리는 데에 최상의 힘을 발휘한다는 거,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요. 아이가 시간이 되는 선에서는 간단하게 체력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중학교 때 이것만 알면 명문대가 보인다인데요. 우리가 걸어가지 않았던 길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그걸 대비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걸 대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좀 더 멀리를 보고서 우리의 방향을 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되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보다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가 힘들이지 않고 더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꿈꾸는 학교를 입학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드림맘이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